지난 영상에서 다른 사람의 컨텐츠를 NFT로 만들어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아니면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영상에서는 그 양도와 이용 허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저작재산권에는 여러 가지의 지분권들이 있는데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렇게 7가지의 권리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또 공중송신권은 전송권과 방송권, 그리고 디지털 음성 송신권, 이 3가지 권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NFT를 만들어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분권들을 한꺼번에 다 양도받거나 한꺼번에 다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지분권들은 각각 그 별개로 양도하거나 이용 허락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라이언 킹이라는 영화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 사람은 그 라이언 킹이라는 영화에 대한 복제권과 배포권은 A 영화사에게, 또 상영할 수 있는 권리, 즉 공연권이 되겠죠. 이 공연권은 B 영화관에게, 또 뮤지컬로 만드는 권리, 이거는 이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되겠죠. 이 권리는 C에게, 이렇게 각각 다른 사람에게 별도로 양도하거나 나누어서 이용 허락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7가지 지분권들을 지역이나 기간을 나누어서 양도하거나 이용 허락해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의 공연권은 A에게, 일본에서의 공연권은 B에게, 또 미국에서의 공연권은 C에게,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양도하거나 이용 허락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분권을 각각 나누어서 양도하거나 이용 허락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저작권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런 부분에 아주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뮤지컬의 저작권자가 A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 A가 어떤 뮤지컬의 저작권자인데 그 뮤지컬에 대한 국내 공연권을 B에게 양도했다면은 제3자 C가 국내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B와 계약을 체결해야 되지, 이미 국내 공연권을 양도해버린 A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죠. 또 이 뮤지컬을 공연이 아니라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는 이 뮤지컬에 대한 복제권과 전송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은 복제에 해당되고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전송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공연과는 전혀 별개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뮤지컬 영상을 민팅해서 NFT 거래소에 올리기 위해서는 그 부분도 특정해서 분명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전송이고 또 NFT 거래소에 올리는 것도 전송이지만은 이 2가지는 성격이 전혀 다른 별개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하지 않고 막연히 그냥 복제와 전송에 대한 이용 허락만 받는다면은 나중에 가서 그 허락받은 것이 유튜브에 올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NFT 거래소에 올리는 것까지 포함하는지를 두고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이 뮤지컬을 촬영하고 그 촬영한 파일을 민팅해서 NFT 거래소에 올리려고 한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소한 그 복제와 전송에 대한 권리 처리, 즉 복제와 전송에 대한 양도를 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 뮤지컬에 대한 복제권을 가진 사람과 전송권을 가진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이라면 그 2사람 모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죠. 복제권과 전송권은 없고 공연권만 가진 사람과 계약을 체결했다? 자,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못 처리했다가는 크게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엉뚱한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로열티, 즉 사용료는 사용료대로 다 지불하고서도 이 저작권 침해자가 되고요. 그래서 애써 녹화한 영상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형사 처벌을 받아서 전과자가 되고 또 벌금까지 내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용 허락을 흔히 우리가 라이선스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이용 허락에는 크게 단순 이용 허락과 독점적 이용 허락, 이렇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단순 이용 허락을 Non-Exclusive License라고 하고요. 독점적 이용 허락을 Exclusive License라고 합니다. 저작권자 A가 B에게
단순 이용 허락을 해 주었다면 A는 B 이외의 C, D 이렇게 중복해서 이용 허락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B에게 독점적 이용 허락을 해 주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중복해서 이용 허락을 해 줘서는 안 됩니다. 만약 중복해서 이용 허락을 해주면 그것은 B에 대한 독점적 이용 허락 계약의 위반이 되는 것이죠. 자, 어떤 영화에 대해서 A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B는 A로부터 그 영화 중 일부 장면을 민팅해서 NFT 거래소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이용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3자 C가 그 영화를 불법 복제한 파일을 가지고 허락 없이 민팅해서 NFT 거래소에 올렸다면 B는 C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B가 단순 이용 허락만 받은 경우라면 B는 C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B가 만약에 독점적 이용 허락을 받았다면 그 경우에는 C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C가 불법으로 복제, 즉 민팅해서 올린 것이 아니라 C 역시 그 저작권자 A로부터 중복 이용 허락을 받아서 민팅해서 올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B가 단순 이용 허락을 받은 경우라면 B는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 이용 허락이란 것이 원래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이용 허락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B가 독점적 이용 허락을 받은 경우라면 이제 사정이 달라집니다. A에 대해서 그 독점적 이용 허락 계약을 위반하고 C에게 이중으로 이용 허락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파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3자인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원래 계약이란 것은 그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C는 이 A와 B의 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그래서 B는 그 자기의 계약 상대방이 아닌 C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A와 B 사이에 독점적 이용 허락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제3자 C가 A를 적극적으로 꼬드겨서 A와 공모하거나 또는 A를 기망하거나 협박하거나 이런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A와 중복되는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C가 A의 이런 그 중복 이용 허락, 즉 일종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B는 C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저작권 양도나 이용 허락 계약서를 그러면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이제 하는 것이 이제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인들은 물론이고요. 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조차도 이 저작권 양도나 또는 이용 허락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편리하고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배포한 그 저작권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 저작권 표준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그 홈페이지에 가면은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 즉 공연, 만화, 프로스포츠, 영화, 출판, e스포츠, 또 방송, 미술, 게임, 드라마 대본, 시나리오, 가창, 연주, 연기 이런 그 각각 분야별로 그 표준계약서 서식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된 분야에서 이 해당 계약서를 찾아서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